2012년 6월 11일 중국 항저우의 경찰서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자기 사장님을 구해달라고 외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그를 진정시킨 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날에 자기 사장인 장홍이 한 무리에게 끌려간 뒤 밤새도록 소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납치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장홍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호수의 바닥에서 말이죠. 내몽골 출신의 장홍은 쌀 가공 공장으로 시작해 여행,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을 거둔 남성이었습니다. 고향에 큰 공장과 호텔 등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 사람들 중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에게 하나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매일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도박에 거는 돈이 점차 늘어났죠. 다시는 안 가겠다며 다짐도 해보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도박장으로 향했고, 어느덧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까지 도박으로 날리다 보니 그는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후팡친이라는 고리대금 업자를 만났습니다. 후팡친은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리하고 대담해 여러 불법적인 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능력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국 브로커로 활동하며 자금을 모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불법적인 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자기가 일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공무원은 돈으로 매수했고, 그게 안 되면 그 공무원의 윗선에 접근했습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눈치와 머리 회전이 빨랐기에 그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에 그는 모은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원저우에 금융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실한 기업 행세를 했지만 실질적으론 고리대금과 대규모 지하 도박장을 운영했죠. 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빌렸고, 또 그걸 도박으로 날리는 악순환의 반복. 그렇게 빚더미에 쌓이면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날렸던 장홍 역시 그에게 돈을 빌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된 후팡치는 처음에는 이자도 받지 않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장홍은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사이는 좋아 보였습니다. 돈을 빌린 덕분에 장홍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사실 그건 모두 후팡친의 계략이었습니다. 마치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차무식이 호구형을 낚은 것처럼 그 역시 낚인 것이었죠. 2년 동안 빌린 돈은 2,650만 위안, 하나로 치면 약 5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상황이 되면 갚으라는 그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장홍은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12년 6월 10일, 후팡친이 부하들을 데리고 항저우에 있는 장홍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우나라도 가자는 그의 말에서 안 좋은 느낌을 받은 장홍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후팡치는 사우나가 더 편하다면서 그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않는 게 좋다는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장홍의 직원 A는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죠. 시간이 지나도 장홍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A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녁 7시 좀 넘어 원덤 호텔이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 사장님의 스타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짧은 답장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 11시 무렵, 장홍의 아내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원한다면 이자까지 포함한 95억 원의 빚을 갚으라는 후팡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돈은 없었기에 흥정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후팡치는 장홍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돈을 가져오라 말했고, 남편을 바꿔주며 둘이 통화하도록 했습니다. 장홍이 아내에게 이제 못 견디겠어 구해줘 라고 말하자 그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모았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손에 모인 돈은 12억 원. 후팡친이 말한 금액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일단 그녀는 그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와의 모든 연락은 끊겼습니다. 아내는 직원 A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후팡친이 잠적한 뒤였죠.
경찰은 그가 장홍의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아내와 이혼했고 자신의 돈을 모두 아내 명의로 돌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미립국 브로커로 활동한 전적이 있었기에 이미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는 한편 그의 아내, 부하, 그리고 평소에 아꼈던 애인을 주시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그들에게 연락할 거라는 경찰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2012년 10월에 경찰은 그가 해외에서 애인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고 인터폴의 지원을 요청해 국제 수배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며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터키로 미립국하다 해양 경비대에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중국으로 가기 싫었던 그는 홍콩에서 왔다며 홍콩 여권을 보여주었고 모든 돈을 빼앗긴 뒤 홍콩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지만 정교했고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대해 잘 몰랐던 해양 경비대는 홍콩에서 왔다는 그의 말을 믿으며 이를 대충 처리했던 것입니다. 홍콩에 온 뒤 돈이 없었던 그는 중국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청했고 이를 감청한 경찰은 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돈을 받은 그는 곧바로 태국으로 도주했지만 2013년 2월 20일에 현지 경찰의 협조로 체포되며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신문 중 그는 장홍을 구금하긴 했지만 얼마 뒤 풀어줬다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살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면 자기가 빌려준 돈도 못 받는데 뭐하러 그러냐며 모른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신문봤던 부하 12명 중 3명이 호수에 그를 던졌다고 자백하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죠. 후팡춘이 도주하기 전 그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장홍을 철제 우리에 넣은 뒤 치엔샤오라는 호수의 다리에서 던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호수 안을 살펴보았지만 과거 마을이 있던 곳에 만들어진 매우 깊고 넓은 인공호수에 당시 건설 기계들도 매장돼 있어 그를 찾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야 후팡친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수중 탐사 전문가까지 동원했고 857일 만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실압된 상태라 부패 없이 생전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재판부는 후팡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16년 12월 13일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여담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그의 부하들은 최대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에 빠져 돈을 날린 장홍, 그를 유혹해 한개까지 돈을 뜯어내려 했던 후팡친, 욕심의 끝은 파멸이라는 걸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